네, 수학교육학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오늘 제가 스터디 미 영상을 하면서 녹음 부분에 음성이 좀 들어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랄까요, 이제 논문을 본 내용이 그래픽 계산기였습니다. 그래픽 계산기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이래요. 논문을 봤고, 그 논문 중에서 이제 연구 방법론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본 내용은 이제 그래픽 계산기라고 하는 수학 공학 도구를 가지고 수학 교수 학습에 관해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연수 프로그램의 사례를 좀 보는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스터디미 영상을 켜고서 음성 녹음이 되는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됐었다 보니까 다시 발표를 하게 된 점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좀 많습니다. 뭐 이제 NCTM에서 발표했던 뭐 계산기 활용, 그 다음에 컴퓨터 등의 수학교육 전통적인 이제 교수학습 방법 이 부분이 아니라 이제 교육의 목표 내용에서 이제 도전 그리고 이제 혁신 이런 부분이 좀 요구되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고, 계산기와 관련해서 이제 수학교육에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이제 활발히 이루어졌던 이 계산기가 2007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로운 이제 연구도 있었는데 계산기를 허용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수업을 다루면서 계산기를 다루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다루고 있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6차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허용하고 있었으며 202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도 계산기 활용을 다루고 있지만 범위가 이제 지역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뮬리스라는 이제 연구학자 분께서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이제 좀 특이하다고 하면 특이하고 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교육과정에서는 계산기를 허용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허용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우리나라랍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현실태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계산기 활용을 하면 그 계산기에 의존해서 학생들이 이제 뭐 구구단이나 구구단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뭐 자릿수 계산이라든지 뭐 나눗셈 뭐 공학적 계산기라고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그 부분이면은 뭐 미적분 계산도 사실 계산을 직접 해봐야 그 과정을 아는데 과정 없이 결과를 제시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교육에서 주요 특징에 대해서 2015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었고, 뭐 컴퓨터의 장단점, 그다음에 계산기를 사용했을 때 수학교육에서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뭐 등등 있었지만 이제 이 논문에서 봤던 이제 이제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한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계산기, 교육 과정에서는 반영하고 있지만 교사가 계산기를 학생들에게 투여를 시키지 않는 그런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수 프로그램을 직접 교사들에게 투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뭐 어땠는지 이런 설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설문을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도구 활용에 대한 국내 교사 연수 현황에 대해서도 이 논문에 적혀 있었는데요.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2012년도에 제시됐었고, 또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장려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논문에 반영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2015년에 발표했던 제2차 교육 종합계획을 봤을 때 수학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이제 전략하면서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지원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했던 최근 10년간 중등 수학과 1급 정교사 연수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2003년부터 2014년도가 표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CT 활용 교육이라든지 웹페이지, 그다음에 저는 이걸 처음 들어봤는데 카브리라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닝도 2006년인가요? 그때부터 활용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2005년이군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한 확률 통계가 제시되었으며 GSP를 활용한 수학 교육이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8부터는 2013년도까지 6년간 이제 계속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2014년에 지오지브라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었고 이제 다른 해외 사례들도 워크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워크샵에서는 미국 그리고 아시아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경우에는 이제 TI라고 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3 국제학회를 개최해서 300개가 넘는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300개면 엄청 많겠죠. 물론 이제 미국의 이제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땅 면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 단위 아니면 그 주 아래에 있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 단위 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 교육과정 자체가 단일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 교육과정에 맞는 또 다른 연수 프로그램들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300개가 넘는다라는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1996년을 제외하고는 ATCM이라고 하는 아시안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인 매스매틱스가 개최되고 있었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계산기 관련해서 다양한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궁금한 내용이 생기죠. 유럽은 어떤 워크숍이 생기고 또 미국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국가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워크숍, 그러니까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세 번째가 그래픽 계산기 교사 연수의 실행 사례 이 부분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연구 도구 그리고 연구 절차 그리고 연구 대상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교육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과는 별 이제 다를 바는 없는 내용이었고 이 논문에서 가장 좀 눈여겨봤던 내용이 설문조사였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근데 시기가 정말 좀 달랐습니다. 왜냐면 학기마다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더라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끔 이제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2012년 8월 그 다음에 이제 5개월이죠. 5개월 뒤인 2013년 1월 그리고 나서 1년 뒤인 2014년 1월 그래서 간격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간격도 간격인 게 지금 이 연도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연도라서 그나마 다행이지 교육과정이 바뀌는 시점에서 뭐 예를 들면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서는 이 순간 그래픽 계산기는 또 다를 겁니다. 교재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교과서죠.
교과서도 다를 거고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내용의 질도 다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사 연수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후 설문조사도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1차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3차까지 끝났는데 1차를 했던 선생님들이 과연 이 설문조사를 모두 응했을지 이 부분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제가 모든 논문의 내용을 보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좀 제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저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연수 내용과 그리고 연수의 프로그램을 이제 교사들에게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나 아니면 이제 연구 결과 이 부분은 아마 스터디 윗미를 촬영하지 않고 공부를 좀 해서 발표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영상을 촬영하는 대로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를 더 뒷부분까지 해서 완성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현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각이 아침 7시 40분이고요. 이 내용을 업로드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추가 업로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